지난번 죄수의 딜레마 관련 영상에서 이번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종국적으로 이 결과가 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석유 분야 명성이 높은 애널리스트 한 분이 사우디 주도로 원유 시장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한 번의 대대적인 증산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논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유 시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능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분 대가의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정도로만 오늘 영상 기획해봤습니다. 사실 사우디가 증산에 대한 경고를 하긴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 장관, 이분이 지금 왕세자 이복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얘기를 이렇게 했죠. 우리는 석유값 하락에 베팅하는 헤지 펀드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는 석유값 하락을 두고 보지 않겠다. 사우디가 감산하는데 다른 나라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증산을 해서 너네 피해보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응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리는 폴 생키 리서치 대표가 이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분은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원유 분야 독립 리서치, 생키 리서치 대표인데, 이 분야에서는 상당한 네임드입니다. 본인이 본인 소개를 할 때 실제 사실이기도 했고요. 2020년 코로나 터진 직후에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 IEA에서 근무도 하셨고요. 도이치뱅크, 미주호 등에서 근무를 했고, 본인이 독립계 리서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 정책이나 중국 주식 시장에 독립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다, 이런 걸 장점으로 홍보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전제가 있죠. 사우디는 고유가를 원하죠, 확실히. 그래야 사우디에게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주도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는 것 역시 오일 프라이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낮추기 위한 감산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증산을 검토할 수 있느냐? 증산으로 경쟁 국가를 싹 죽여놓고 다시 패권을 잡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키 리서치의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가 감산을 해도 지금 이게 먹혀들지가 않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 등 다른 국가가 엄청나게 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냐? 지금 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인데 하루에 1314만 배럴을 생산을 해서 이게 역대 최대급이다.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미국 생산량인데 역대 최대로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 주도로 감산을 하는데 미국이 증산을 해서 오른 가격으로 원유를 팔면 이게 미국이 좋은 겁니까? 사우디가 좋은 겁니까? 미국이 좋은 거죠. 미국이 과실을 다 따먹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사우디가 한번 대대적인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유 증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완전히 다운을 시켜버리죠.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생키가 뭐라고 했느냐? 14년에는 유가가 약 110달러였고 4년 동안 거의 100달러 넘었는데 14년부터 유가는 거의 직선으로 50불까지 떨어졌다. 추수감사절 오펙 회의에서는 75였는데 사우디가 증산을 발표하자 1월에는 50으로 떨어졌고 다음에 2월에는 27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때죠. 완전히 이제 밀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키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60달러가 중요하다. 왜? 미국의 셰일오일 평균 생산 단가가 60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60달러 밑으로 밀어버리면 미국이 생산 단가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60달러 밑으로 오래 밀어버리면 채산성이 떨어지는 데부터 생산을 안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번 시장을 죽여버린 다음에 다시 올리면 그게 사우디한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2014년 사우디가 증산 경쟁을 벌일 때 이 미국이 막 생산량이 새로운 고점을 막 찍을 때였어요. 이런 정황이, 지금과 닮아있는 이런 정황이 사우디가 이런 작전을 벌일 개연성을 높이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키 대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우디 하루 생산 능력이 1100만 배럴, 1150만 배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지금 9시간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고 시장에 250만 배럴을 하루 추가해 6개월 증산 가능하다. 6개월 덤핑으로 미국 업체를 죽일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의 이런 의견은 최근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선언했지만 시장이 이걸 믿어주지 않고 가격을 때려버리는 가운데 나오는 얘기라 새겨들을만 하다. 만약에 사우디가 진짜 생키 대표 의견대로 전쟁을 벌인다면 아마 60달러 밑으로 내려버릴 것이다 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프로젝트는 안 될 것 같은데, 네옴시티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부산을 이기고 가져간 이 리야드 엑스포도 해야 됩니다. 다 돈입니다.
당장 증산해서 가격 밀어버리면은 상당한 손해를 각오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럴 배짱이 사우디가 있을까? 여기에 앞으로 시나리오가 달려있는 것 같고, 만약에 증산을 하는 와중에 경기 둔화가 내년 겹쳐버리면 가격이 예상보다 P0에서 공급 늘려서 P1으로 떨어진 가격이 수요까지 둔화되면 P2로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우디로부터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고, 사실 이런 결정은 경제적 결정이자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제가 여기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 이런 어떤 생키 대표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최고 전문가가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랜비언의 요소를 마치고요.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